안녕하세요. 호주 상위 1% 폴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. 이 영상은 이제 스몰 디벨롭먼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저도 이제 곧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सब디비전을 해가지고 집을 두 채를 져야 되는데요.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샀고 얼마나 기다렸고 또 어떤 식으로 सब디비전을 해서 집을 지으면 가장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첫 막내 아기를 봐야 되는 날이라서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저희 막내 아들이 비디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약 5년 정도 전에 여기 보이는 이 집을 샀습니다.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라 잘 모르고 있었을 때요.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엄청나게 큰 팜트리가 있는 것을 그냥 사버렸죠. 이제 저거 뽑는 데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2,000불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, 알고 제가 지식이 있었다면 이런 집을 안 샀을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사자마자 저는 이제 무너뜨릴 생각으로 샀는데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. 여기 테넌트 분이 자기가 이제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5년 동안 제가 거의 한 번도 렌트비를 인상을 하지 않고 샀습니다.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이유는 있어요. 왜냐하면은 5년 동안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सब디비전을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거의 제 돈이 안 들어가요. 제가 그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냐 하면은, 네,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땅을 사거나 지금 집을 샀어요. 뭐 50만 불에 땅을 샀는데 이게 현재 सब디비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땅값 밸류가 아직 오르기 전이에요. 방금 샀으니까. 그러면 은행에서 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한 론을 빌려야 되는데, 이 론을 빌려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냐 하면은 이것을 반으로 잘랐을 때 이 각 집에 네가 갖고 온 도면대로, 네가 선택한 빌더가 준 도면대로 집을 졌을 때 가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자. 그럼 이제 25만 불의 땅값이 되잖아요. 이 25만 불의 땅값에 예를 들어서 네가 30만 불을 짓고 한 집을 짓고 또 30만 불을 들여서 한 집을 지면 나는 이 집 각 밸류를 50만 불씩 쳐줄 거야 라고 은행이 결정을 하게 돼요. 그러면 50만 불씩 쳐주면 총 밸류가 1밀리언이 되죠. 1밀리언이 되는데 1밀리언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1밀리언에서 80%를 빌려주게 됩니다. 그러면 1밀리언의 80%는 80만 불. 80만 불에 컨스트럭션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, 자, 이걸로 다 쓸 수 있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방금 사신 그 50만 불을 주고 사신 집이 론을 빌려서 또 샀을 거 아니에요, 그 땅을.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20%의 디파짓과 80%의 론을 내가지고 그 처음 땅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 때, 자, 50만 불의 80%는 40만 불이죠. 그럼 40만 불의 빚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상으로 은행에서 1밀리언의 밸류를 쳐줬을 때 그 중에서 80%를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럼 80%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론 40만 불을 빼면은 40만 불에 내가 빌릴 수 있는,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생겨요. 이해가 되시죠? 제가 아래 자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40만 불을 갖고 이 두 집을 질 수 있냐? 못 짓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0만 불씩 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60만 불이 총 들어간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40만 불, 60만 불 빼기 내가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 40만 불 하면은 20만 불의 갭이 생겨요. 그럼 그 20만 불은 결국 본인이 내셔야 되는 돈이에요. 자, 이해가 되셨죠?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,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सब디비전하고 저처럼 뭐 나무 자르고 뭐 길 평탄하게 하고 뭐 필요한 서비스들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3, 4, 5만 불을 또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집을 바로 샀으면은 25만 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. 두 채를 완성을 하려면. 근데 저같이 이 집을 사놓고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. 그러면 저는 이 집을 50만 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만 불에 샀다, 35만 불에 샀다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빚을 갚았고, 지금 제가 은행에 빌린 돈이 3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놓을게요.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. 그러면은 다시 처음 계산으로 돌아가서
은행이 만약에 제가 드리는 그 빌더와 같이 계약한 그 플랜을 보고 오케이 이 정도의 밸류의 집을 이 지역에 두 채를 짓는다고 하면 나는 각각 집을 50만 불씩 밸류에이션을 나중에 가상으로 해줄게 라고 해서 총 1밀리언의 에셋이 제가 생기는 거죠. 거기서 은행이기 때문에 80%를 너한테 론으로 줄 수 있어. 단 네가 갖고 있는 현재 이 땅에 묶여있는 론은 빼야 돼. 그게 아까 제가 30만 불이라고 얘기해드렸어요. 그럼 80만 불에서 빌릴 수 있는 총 80%의 80만 불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론 30%를 빼버리면 30만 불을 빼버리면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50만 불이 생겨요. 운이 좋아서 55만 불로 쳐줄게 또는 60만 불 각 집으로 쳐줄게 라고 하면 1.2가 생기고 거기에 80%, 80%와 92만 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돈 30만 불을 빼면 62만 불이라는 돈이 생기죠. 그러면 두 채를 충분히 짓죠.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일부러 이 지역에 온 이유는 그것을 계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단층으로 줘서 3베드룸, 2 리빙룸, 2 바스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돈을 들여서 내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2층 집에 뭐 더블 게라지 또는 2층 집에 뭐 4베드룸, 2 리빙룸, 2.5 바스룸으로 가야 될지를 좀 보려고 왔어요. 5년이란 시간 전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시티에서는 6k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은 사실 좀 낙후돼 있고 뭐 마약쟁이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을사한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나아졌을까. 현재 지금 이 지역에 지어지는 집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어졌는지 또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를 제가 알고 있어야지 지금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5년 10년에 그때 내가 2층 집으로 줘서 차라리 4베드룸으로 돈을 조금 더 들였었으면 밸류에이션이 더 많아졌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으로 저는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빌려주는 돈을 100%를 활용을 하든 좀 아껴가지고 80%를 활용을 해서 집을 론을 조금 줄이든 그거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. 나중에 향후 5년 10년 후에 내가 정말 최대한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거기서 또 이퀴티 자산을 뺄 수 있는 집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거든요. 많은 분들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실 거예요. 자, 그럼 주변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첫 번째로 노티스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집에서 바로 한 2집 정도 있으면은 조그만 파크가 있어요. 이렇게 이 파크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플레이그라운드를 새로 만들었어요. 카운슬에서. 제가 좀 앞으로 가볼게요. 여기에 플레이그라운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죠. 뭐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그라운드는 아니지만은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으면 그 동네 집의 밸류가 좀 올라가요.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실 때 그냥 스트릿에 있는 집 또는 파크와 가까운 집이 있으면 파크와 가까운 집이 있는 게 단 1, 2, 3만 불이라도 나중에 차후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제 주변 분위기예요. 아직은 조금 낙후된 집들도 많이 보이네요.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제가 원래 이제 길에 내려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내려서 찍지 못하는 점 사과드리고요. 제가 산 이 동네는 굉장히 이렇게 기획적으로 지어져 있어요. 모든 집이 프론티지가 한 16m 정도 되고요. 땅 사이즈는 한 770 스퀘어 정도 되고요. 이 길 자체가 다 똑같아요. 다 똑같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비슷한 सब디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잠깐 길에 차를 세웠는데요.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 거 같은 집을 허물고 한 집을 지은 거예요. 본인이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집을 만드셨고요. 이 옆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16m 프론티지에 770 스퀘어 다 이 동네가 같은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도 이 길에서 지금 제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바로 얼마 전에 새로 지은 집이에요. 이제 뭐 보통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 집과 동일한 땅을 허물고 새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프런티지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집 밸류 보니까 한 25만 불에서 30만 불
정도 들여가지고 지은 집 같습니다. 2층으로 짓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비싸요. 뭐 방 개수는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5만 불에서 한 15만 불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2층으로 지을게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2층으로 지으면은 방 개수가 하나에서 최대 2개가 늘어나는 대신에 돈은 10만 불에서 15만 불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에요. 자, 여기 보시듯이 다 똑같아요. 프론티지도 똑같고 집들 지어진 시기도 다 똑같고 정부 기획적으로 지은 동네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집들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좋지도 않고 그 전에도 비싼 동네는 아니었고, 단 시티에서 6, 7km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동네를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. 여기 지금 이 동네에 기획적으로 엄청나게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이제 예정 집들을 보시고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고 하죠. 뭐 릴리스닷컴 같은 데 보면은 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고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정확한 주소는 안 알려주고, 그런 이제 빌딩 회사들이 이 지역을 선택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 길 자체가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많은 개발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러면은 뭐가 좋냐, 당연히 제가 집을 새로 졌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디벨롭먼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동네에 나 혼자 부셔가지고 나 혼자 섭디비전을 해서 집을 지은다? 물론 좋죠. 장기적으로는 좋지만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. 내가 이 은행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야, 이 지역에는 새 집이 없는데 가상 밸류를 내주더라도 어떻게 내주될지 잘 모르고, 저도 뭐 렌트라든가 아니면 집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.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많은 홈빌더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스트릿을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고, 랜드 앤 하우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뭐 55만 불, 뭐 65만 불 이렇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 내기가 좋고, 저도 예상하기가 좋고,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또는 렌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지역 들어봤어, 그 지역에 새 집들 많더라, 분위기 예전에는 좀 별로 안 좋았다고 소문 들었는데 요새 새 집이 많아져가지고 괜찮대 라고 할 수 있던 어떤 그런 큰 흐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고, 저는 이걸 지어서 팔 생각은 없고 그냥 이제 렌트를 돌려서 또 추가 수익을 내고, 이제 또 3, 4년이 지난 후에는 이 집에서 이코티, 즉 지금 내가 지은 밸류 55만 불이 나중에는 뭐 7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뭐 65만 불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르잖아요. 거기서 돈을 또 빼가지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어떤 모멘텀을 얻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2개, 3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타이밍이 다 다르겠지만은 계속 캐시플로우가 생기면서 순수익이 바로 나지 않더라도 모멘텀이 생기면서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그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.